영빈이 씨는 조선 21대 국왕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어머니로 손자 정조에서 순조, 헌종, 철종은 모두 영빈의 직계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친아들 사도세자는 남편인 영조의 손에 의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어머니인 이 씨는 영조에게 피눈물을 머금고 사도세자를 처분할 것을 직접 요구하게 되는 기구한 운명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영빈이 씨는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의 두 번째 후궁으로 선희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녀는 1696년 음력 7월 18일 서울 경복궁 동쪽과 삼청동 남쪽에 있는 관광방에서 태어났습니다. 1701년 6살의 어린 나이로 아기내인이 되어 궁궐에 들어갔는데 지밀에 소속되어 대전에서 일했습니다. 응석을 부릴 어린 계집아이를 궁궐에 들여보낸 것을 보면 그리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궐에 들어온 어린 영빈은 숙종의 대전에 소속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법도에 맞게 응대했으면 숙종이 영빈을 보고 이 나이에 사대부집 여자아이들은 어린 티를 면하기 어려운데 위양 여자라 조숙하여 이런 일까지 다 하는구나 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을성이 많고 무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20년 숙종이 승하하고 이어 경종이 즉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1721년 연인군은 드디어 왕세제로 책봉됩니다. 그러나 다사다난했던 왕세제 책봉의 감격도 잠시 정빈이 씨가 급사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사인은 독살이었습니다. 소론과 노론의 그 숨막히는 힘겨루기 중 그녀가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1724년 형을 독살했다는 오명을 안고 왕이 된 영조에게 다른 여인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녀가 바로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이 씨입니다. 당시 형을 독살했다는 오역과 사랑했던 여자를 잃은 시리, 이 모든 것을 다독여준 여인이 바로 영빈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인원왕후의 조선으로 영조의 후궁이 되었는데 인원왕후가 자신이 가장 신임하던 베테랑 궁녀인 이 씨를 굳이 영조에게 보낸 것은 순수하게 영조를 도우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영조 곁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서 정보를 얻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때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인군 시절 아버지 숙종을 찾아뵐 때 곁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어린 그녀가 바로 영빈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추운 겨울날 종종 걸음을 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던 가엾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인원왕후 전으로 옮겨간 후에도 영조는 인원왕후를 배우며 한곁에 그녀를 보았을 것입니다. 영조는 엄격하고 깐깐한 성격에 완벽주의적인 기질로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그런 영조조차도 24시간 똑부러지게 일하는 이 씨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자 시절에는 언감생심, 데뷔 전에 그녀를 좋아해도 좋아한단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조가 왕이 되자 그의 위상은 달라졌고 진작부터 그의 마음을 알고 있던 인원왕후의 주선으로 영빈은 영조의 승은을 입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천하의 어린 궁녀들이 넘쳐나는데도 그는 출산 여부도 알 수 없는 나이 많은 영빈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처녀를 맞으면서 영조가 한 변명이 더 가관이었으니 왕가의 일 가운데 후사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사대부 집안에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취하기보다 차라리 궁중에 있는 후덕한 여자가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조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는데 승은을 입은 얼마 뒤인 1726년 11월에 그녀를 수기에 봉해버립니다. 이 씨를 봉하여 수기로 삼았다. 이병태가 일찍이 조용하게 상언하기를 신이 듣건대 안빈이 씨는 옹주를 낳은 지 7년 만에야 비로소 안빈으로 봉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전하께서 새로 후궁을 봉하셨으니 이는 이루어진 일이어서 비록 말을 할 수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비너를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이 없었다. 신하들은 영조의 너무 빠른 처사에 많은 불만을 품었지만 그녀에 대한 영조의 마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수기에서 귀인을 거쳐 영빈이 되기까지
2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그녀를 사랑하는 영조의 총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훗날 딸이었던 화여봉주가 영빈을 닮아 특히 미인이었다고 하고 나머지 옹주들도 모두 미인이었다고 전하니 영조의 마음을 뺏은 영빈의 미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녀의 인품 또한 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은 영조가 후궁인 이씨를 지나치게 총애한다며 신하들이 우려하는 간언을 올리자 영조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임금이 비록 신료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듣는다고 해도 신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꺼리지 않고 말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일로부터 용감히 간언하는 기풍이 다시는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며 오히려 자신을 공격한 신하들을 감쌌다고 하는데 이에 영조는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이씨의 진심을 느끼고 크게 감동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조의 후궁이 된 영빈은 이후 일남 6녀를 낳게 되었으니 영조에게서 가장 많은 소생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1721년 31살에 첫 딸인 화평옹주를 낳고 37살에 다섯 번째 딸인 화여봉주를 낳을 때까지 연이어 출산하였는데 그만큼 영조에게 가장 사랑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낳은 아기들이 모두 딸이었다는 것인데 내리 딸만 5을 낳으니 나라의 근심이 되었다는 실록의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때 영빈이 씨가 연달아 4명의 옹주를 출산했고 또 임신했으므로 남아를 출산하는 경사가 있기를 상하가 기축하였으나 어제 또 옹주를 출산하였다. 대신들이 임금께서 실망하여 지나치게 염려할까 두려워하여 각기 위로와 면례의 말을 진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이 일 때문에 침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겠는가. 다만 3종의 혈맥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평상시와 같지 못한 것뿐이다 하였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였으니 1735년 그녀의 나이 39살에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곧 다음 해에 영조의 정비 정성황후 서씨의 양자로 입적되어 세자로 책봉됩니다. 이어 42살에 화한옹주를 낳는 것으로 그녀는 출산을 마치는데 영빈은 31살이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기 시작해 42살까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은 만큼 그녀에 대한 영조의 총애가 컸고 그녀는 평균보다 빠른 승품을 했습니다. 아이도 하나 낳지 않은 상황에서 1726년 11월 16일 종이품 수기가 되었을 때 신료들이 이렇게 빨리 수기에 봉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보란듯이 1728년엔 종일품 귀인 첩지, 1730년엔 내명부 정일품 빈의 첩지를 내립니다. 빈의 첩지를 받아 영빈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때가 효장세자의 장례기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인 이씨를 봉하여 영빈을 삼았다. 이때의 효장세자의 인산이 막 끝나자 온 나라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러한 명령이 있으니 서울과 지방에서 놀랍게 여겨 탄식하였다. 이렇게 영조는 아들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 영빈에게 첩지를 올려주었으니 이는 영조가 그만큼 영빈을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조의 여성 편력으로 인해 사도세자를 낳을 무렵 귀인 조씨를 드리고 추후 수기문씨를 드리게 되지만 영빈에 대한 영조의 신뢰와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조선시대의 궁녀로 입궁해 왕의 승은을 입고 후궁 첩지, 그것도 최종적으로 정일품 빈에 봉해진 것은 평민 출신인 궁녀로서 희대의 벼락 출세라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간택후궁이 아닌 이상 제일 말단 풍계인 종사품 수건이 되는 일도 하늘의 별따기이며 후궁 첩지를 받더라도 왕에게 계속 총애를 받으며 왕손들을 낳아 기반을 다지기란 당연히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궁녀는 왕에게 승은을 입고 승은상궁으로 봉해져도 왕의 방문이 끊기면 쓸쓸히 늙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설령 계속 총애받다가 왕손을 낳아 승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왕자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왕자가 장차 왕통을 이을 국본이 되어 세자의 생모가 되기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후궁소생의 왕자이므로 왕비가 대군을 낳는다면 왕위 계승권에서 바로 밀려나는 법이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빈은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해냈습니다. 또 영빈은 나이 31살이 되어서야 영조에게 승은을 입었는데
이는 당시 기준으로는 중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이때 운 좋게 화평옹주를 가져 후궁첩지를 받은 것만도 천운인데 이후 딸만 5명을 내리 낳았는데도 계속 영조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39살에 아들 사도세자를 출산하고 3년 뒤에 화한옹주까지 출산하며 영조의 비빈들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기록을 세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조는 형수 선희왕후의 상중에 구설수에 오를 것을 감수하고 당시 종일품 귀인이었던 이 씨를 정일품 빈으로 승급시키며 큰 잔치를 베푼 점이나 영빈인 손자인 세손 정조와 종법상 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빈의 발인 때 세손이 직접 참여하여 공림하게 허락한 점 등 영빈을 위해 이리 특별한 조치 등을 단행한 것만을 봐도 영조와 영빈의 부부애가 매우 극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후사를 봐야 하는 영조로서는 나이도 있는 데다 줄줄이 딸만 낳는 궁녀 출신의 후궁보다는 더 어리고 배경도 좋은 젊고 예쁜 후궁을 얼마든지 들일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빈이 그렇게 오래 총애받음은 분명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일한 아들 사도세자는 애초에 아버지 영조와 사이가 멀고 성격과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수시로 영조와 심하게 갈등하였습니다. 어쩌면 비극의 씨앗은 사도세자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 영조는 생후 100일밖에 안 된 사도세자를 원자로 책봉하여 저승전으로 보냈습니다. 어린 아기를 생모와 왕실 여인들의 품에서 떼어내서 따로 거처하게 하고 일찍부터 세자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36년에는 돌이 갓 지나자마자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미 영조의 눈에 사도세자는 아직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기이기 전에 자신의 뒤를 이어가야 할 후계자였고 그 기대감은 곧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 교육에 집착했던 영조는 사도세자가 점차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갈수록 불만을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아버지 영조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어 갔고 영조와의 부자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갈등으로 인한 중압감과 계속된 아버지의 핍박과 학대 때문에 정신병까지 발병해 입어야 할 옷을 찢는 의대증, 벼락을 무서워하는 내벽증, 갑자기 발작하여 지나가는 내시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이거나 궁녀들을 겁탈하는 끔찍한 발작을 하는 간질 등의 기행에 이어 연쇄적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세자에게 정조를 비롯한 아들들이 연달아 태어나자 영조는 아들을 건너뛰고 당시 세손이었던 손자 정조로 후사를 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정신병은 이후로도 계속 심해져 의대증 발작이 일어난 날 아끼던 후궁 경빈 박씨를 폭행하여 살해하고 급기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버지 영조의 시해까지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빈은 세손을 살리기 위해 친아들의 단죄를 결심하고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달려가 울면서 낱낱이 고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자가 내관 내인 하인을 죽인 것이 거의 100여 명이 오며 그들에게 불로 지지는 형벌을 가하는 등 차마 볼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은 이러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형구는 모두 내수사 등에 있는 것으로 한도 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또 장번 내관을 내쫓고 다만 어린 내관 별감들과 밤낮으로 함께 있으면서 가져온 재화를 그놈들에게 나눠주고 기생 비구니와 주야로 음란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제 하인을 불러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일은 잘못이 더욱 심하여 한번 아뢰고자 하나 모자의 은정 때문에 차마 아뢰지 못했습니다. 그일 궁궐 후원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을 묻고자 하였으며 하인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날카로운 칼을 곁에 두고 불측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창덕궁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 몸의 화는 면했습니다만 제 몸이야 돌보지 않더라도 임금의 몸을 생각하면 어찌 감히 이 사실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영빈의 고백 다음 날 영조는 아버지 숙종의 어진이 있는 창덕궁 선원전 앞에서 결의를 다지고 사도세자의 피할 수 없는 대처분을 1762년 윤 5월 13일 기어코 감행하게 됩니다. 영조는 세자를 쌀을 담는 뒤주에 가두기로 결심했을 때 나의 꿈에 정성화구가 나타나
세자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고 예지해 준 적이 있다면서 정모인 정성황후의 현몽과 생모 영빈의 밀고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영빈이 씨는 평생 자식을 죽였다는 회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이 씨는 며느리 해경궁 홍씨 앞에서 내가 차마 못할 일을 하였으니 내 자취에는 풀도 나지 않으리라. 내 본심인즉 종사와 나라 그리고 임금을 위한 일이나 생각하면 모질고 험하니 빈궁은 내 마음을 알거니와 세손남매라도 나를 어찌할리오라고 한탄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이 씨는 어느 날에는 남편 영조에게도 전하께서는 어찌 어미로서 자식의 죄를 고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쌓인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한 영조의 대답은 그저 지금 와서 어쩌겠는가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슴앓이한 영빈이 씨는 그 죄책감으로 손자인 정조를 지극정성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직접 아침 저녁 반찬을 살펴 어린 새손이 이른 음식을 잡수치 못하는데 할머니 정성에 억지로 자신다는 편지를 보고 해경궁이 안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정조는 생전에 할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어쨌든 어린 나이인 11살에 친할머니가 아버지를 죽여달라 간청한 것을 직접 겪었으니 자신에게 지극했다 하더라도 차마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중록에 의하면 이모화변이 있은 직후 영빈이 씨는 손자 정조가 임금이 되는 날만을 곱씹어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으나 1764년 세손으로 하여금 효장세자의 장통을 계승하게 하겠다는 영조의 처분이 있은 직후 시금을 전폐하며 꽤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764년 음력 7월 26일 그녀는 불행히 먼저 간 아들을 뒤따르듯 경희궁 양덕당에서 69세의 나이로 한많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씨가 아들을 잃은 후 슬프고 원통한 마음에 죽고 싶어 했으며 심지어 등에 종기가 났는데도 치료를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영조는 영빈의 죽음을 슬퍼하며 영빈의 장례를 후궁 제1의 것으로 하였고 의열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또한 손수 묘지명을 지어주었는데 국왕이 후궁의 지문을 지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구나. 39년간 해로하였는데 지금 하나의 꿈이 되고 말았으니 내 슬픔이 너무나 깊다. 5달만 더 살았더라면 칠순이 되었을 것을.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일이다.